처음에 딱 가운데 있었어요. 그 퍼스트 콜 딱 불리고 와 이거 1등이다 했는데 한 번 이제 자리를 바꿨어요. 재영 씨가 왼쪽으로 가고 손준호 프로가 가운데 딱 왔는데 그때 갑자기 재영 씨 등에서 눈물을 등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재영 씨가 올림피아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쇼미걸을 쓸 생각도 있다라고 저는 그때 예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 생각의 변함은 이제 없으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내추럴 선수들을 소개시켜드리고 내추럴 선수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나타내 오늘 한번 또 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저랑 얼굴로 1, 2를 약간 다투는 분을 한번 모셔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선수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에서 제이짐 운영 중인 최재영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거의 처음 봤잖아요. 2023년 네. 프로퀄리파이어. 그때 원래 제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차례다 드디어 나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몸 좋은 놈이 나타난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재영 씨였거든요. 어디서 뭐 하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22년도까지 배를 타다가 그만두고 이제 23년도 처음 프로퀄리파이어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총총이 처음 뵀었어요. 그때 그럼 첫 대회였던 거. 첫 프로퀄리파이어 시합이 그때였고 네. 운동을 처음부터 막 전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시죠? 네, 저는 1호학번으로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라는 항해사랑 기관사 배출하는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복무했습니다. 근데 그 직업 자체가 원래 되기도 되게 어렵고 돈도 많이 버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신 걸 후회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저는 사실 한치의 후회도 없는 게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화물 트럭 운전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하셔야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시간이 토요일이랑 일요일 중에 한 5시간 이 많이 정도 바쁘셨구나. 였었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랑 같이 보낸 시간이 되게 적은데 지나서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놀아줬던 기억이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어른 되면은 가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항해사를 막상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서 사직서를 낸 거고 한 번 배를 타면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 육지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원래는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승선을 하고 5개월, 7개월 있어야 돼요? 2달 정도 휴가를 받는데 저는 또 코로나 시기 때 네. 승선을 했다 보니까 교대가 잘 안 돼서 제일 오래 탄 거는 11개월 와, 그 1년 내내 그냥 배를 탔던 거예요? 9개월 반 이런 식으로 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국에 있던 게 2~3달밖에 없었어요. 그럼 배 타고서는 딱 육지에 내릴 때 약간 느낌이 이상할 것 같은데요? 흔들림 없이 운동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안 되면 그쵸? 항상 약간 둥둥 떠가면서 파도에 내 몸을 실려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세팅한 거는 플랫 벤치프레스인데 올릴 땐 인클라인 됐다가 내릴 땐 디클라인이고 진짜 그럼 어깨가 엄청 아플 텐데 그러면 정말 대단한 진짜 열정이었네요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또 이번에 결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와이프 되실 분도 대회를 좀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이 여기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대회 준비하고 막 식단하고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와이프 분께서 대회 준비를 결혼식 전 직전에 하는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또 날짜가 참 신기한 게 10월 6일 날 결혼식이고 3일 뒤인 10월 9일 날 지영이 시합이거든요. 결혼을 먼저 하고 그 그래서 대회인 결혼식 날 밴딩하면서 이제 근데 와이프분도 근데 보통이 아니시네. 그리고 진짜 많이 빼야 되잖아요 대회 네. 다이어트는. 결혼식 때 조금 약간 그런 게 걱정 없으신가? 근데 오히려 지영이는 좋다고 하는 게 살을 극한까지 빼야지 사진에 얼굴이 작게 나온다. 두 분 다 정말 결혼식을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BOB이라는 그 WNGP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가 이게? 네. 여기서 그랑프리를 하셔갖고 상금 1,000만 원을 획득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받자마자 없어져가지고 감사했던 부모님, 제 아내인 지영이 부모님께 좀 감사 표시 드리고 나머지 차액은 이제 좀 필요한 거 좀 쓰셨나요? 저는 닭가슴살 너무 했습니다. 이번에 7월 몬짐이랑 프로퀄리파이어도 이번에 뛰셨었잖아요. 네. 아쉽게 너무 2번 다 2등을 하셨어요. 그때 혹시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다들 주변에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지만 극티니까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누군가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총총님께서 아유. 네, 포즈도 약간 좀 아쉬웠었고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 좀 피드백도 주셨었고 그거 듣고 이제 아 정신 차려야겠다 하면서 3주 뒤에 있는 퀄리파이어 때는 조금 더 다이어트 더 해서 맞아요. 더 올라갔었는데 또 다른 변수였던 그 땀 터지는 거. 아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딱 가운데 있었어요. 그 퍼스트 컵 딱 불리고 와 이거 1등이다 했는데 한 번 이제 자리를 바꿨어요. 재영 씨가 왼쪽으로 가고 손준호 프로가 가운데 딱 왔는데 그때 갑자기 재영 씨 등에서 눈물을 흘리고 등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막 지워져 내리면서 등이 갑자기 싹 사라져갖고 와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그때도 그래서 또 이렇게 2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안타까운데 작년에도 프로 퀄리파이에서 또 2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1등인 엠마누엘이 그리고 이제 프로를 땄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체급에서 2등하고 1등한 손준명 프로가 이제 프로를 땄잖아요. 그 눈앞에서 약간 계속 미끄러진 느낌인데 혹시 어떠세요? 마음이 좀? 결과로 말씀드리면 프로 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손준명 프로 같은 경우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했었는데 맞아요. 저는 되겠거니 하면서 좀 무식하게 준비를 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은메달들이 저한테는 금메달보다 좀 값진 게 2등을 해봐야 배우는 것들이 받고 나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년엔 조금 더 제가 발전 측면에선 더 똑똑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있습니다.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작년에 이제 프로 따기 전에 계속 2등만 하는 거예요. 3등한 거보다 2등한 게 기분이 좀 뭔가 더 나빠. 괜히 계속 1등하고 비교해보고 내가 이건 내가 더 좋은 거 같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진 거지 계속 스트레스 더 받는 거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번 대회를 좀 뛰면서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분이나 좀 눈여겨봤던 또 선수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번 프로 퀄리파이어 때 각 체급 1위 했던 선수들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은데 김봉우 선수는 활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목을 확 끌 만큼 맞아요. 몸이 엄청 임팩트가 강했었고 임재욱 선수도 맞아요. 뭐 2년 전부터 이미 각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었고 손중면 선수는 제가 알게 된 게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년에 프로 퀄리파이어 나오냐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년에 좀 선의의 경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았었는데 다시 또 붙으면 이기실 수 있나요? 너무 센 질문인가? 시합 나가는 선수들은 솔직히 그쵸. 자기가 1등 한다 생각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다시 붙었을 땐 조금 더 현명한 방향으로 제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프로 카드를 계속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아버지 이게 항해사 사직서 내면서 약속드렸던 게 3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22년도니까 사실은 제가 아버지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기간을 좀 약간 약속한 기간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더 의미 깊고 긴장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날을 세워서 준비를 또 해야겠네요. 항상 나를 세웠지만 근데 보면은 되게 조용히 준비를 하셔갖고 인스타에 사진을 한 번도 안 올려. 또 제일 준비 안 하는 건가? 근데 다른 분들 보면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이게 제가 성향인데 인스타에 글을 쓸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고 또 올릴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고 이렇게 귀찮아서 안 하는 네네. 거예요. 저는 항상 떠벌리고 다니거든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준비하면서 이게 못 먹고 스트레스를 풀 때가 사실 없어요. 네. 그럼 혹시 스트레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운동으로 그냥 네. 그게 운동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푼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가끔씩 오버 트레이닝 하는 것 같아요. 아웃 트레이닝. 네. 저희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영 선수님, 네. 당신은 내추럴입니까? 네, 맞습니다. 완벽한 라이프 타임 내추럴. 네, 명명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서를 하거든요. 내가 내추럴이 아닐 시 무엇을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네가 내추럴이 뭐라고? 내가 내추럴이 이것까지 맞아. 그럴 수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선서 저는 라이프타임 내추럴이 아닐 시 지금 있는 체육관은 전부 다 접을 계획이고 다시 배를 타러 가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걸렸으니까 다시 배 타러 간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의미가 깊은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 최정 선수를 안다고 하면은 운동에 대한 그 진심이 얼만큼인지를 진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신체 스펙, 몸무게 시즌 비시즌 어떻게 되시죠? 키랑?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키는 181.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몸무게는 밴딩 수분 전에가 77점 몇 되는 것 같습니다. 77이. 네. 그러면은 키 마이너스 거의 한 104? 105, 1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딩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로딩해도 근데 사실 그 수분 빼고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네, 올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재면 7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네네네.
비시즌 때는 혹시 어디까지 찍으세요? 인바디 수치상으로는 한 15% 정도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명이 강한 곳에서 복부에 힘을 줬을 때 복직근이 한 4개 정도는 보이게끔. 네. 그쵸, 그쵸. 아니, 왜냐면 이게 6개까지는 보이긴 하면 다 빼야지 보이잖아요. 힘들어요. 이거 4개 정도는 힘줬을 때 좀 조명에 나올 정도가 한 15% 이내거든요. 네네. 저 이제 나오더라고, 4개가. 큰일 났어. 그래서 지금 그게 한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대충 한 80 중후반 정도 돼요. 80 중반. 아, 90을 넘기진 않네요. 네네네. 확실히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비시즌도 좀 보내시는 편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운동, 정확하게 운동 경력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간부 활동하면서 푸시업부터 시작한 거까지 다 합치면은 한 8년? 8년 정도. 네,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배에서 운동한 것도 네. 포함하신 거죠? 네네네. 근데 배에서 운동한 거 이거 포함시켜야 되나?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다. 머신이나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leg 없는 곳도 많고 아, 헬스장이 있긴 있어요, 배 안에? 체육관이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10평 남짓한 네, 공간에 그 약수터에 보이는 조그마한 벤치에다가 10kg도 안 되는 얇은 쇠막대기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주물원판 네, 끼워서 운동하거나 조립 덤벨 같은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수직 저항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 성립이 안 돼요. 네. 여기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돼? 그러면 저희 이제 몸 변화 타임라인을 좀 봐보고 싶은데 혹시 그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저 어릴 때 이렇게 좀 비만이었어요. 진짜 얼굴이 통통하네요. 네네. 엄청 귀여운 얼굴이셨구나. 네,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첫 대회 때 되게 말랐었거든요. 71kg 정도 나왔어요. 71kg 첫 대를 나가셨어요. 네, 밴딩만 하고 로딩이라는 걸 몰라서 아. 제가 사촌 형이 인천에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보디빌더인데 18년도 10월에 대회를 나가니까 18년도 1월 달에 조언 얻고 싶어서 형 나 몸 이런데 어때? 이랬더니 혹시 다음 주 대회야? 이런 거예요. 아니 나 하반기 10월쯤 나갈 건데 하니까 9개월 남았네. 안 돼,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뚱뚱했을 때 그 몸을 어떻게 그렇게 다 뺐어요, 그렇게? 어릴 때 한창 많이 먹을 때가 108kg까지 나갔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옷을 사러 갔는데 옷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비만이구나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아예 간식 다 끊고 혼자서 이제 달리기랑 줄넘기랑 풀러프 해서 3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108kg에서 71까지 뺐었거든요. 아, 이미 그때 웨이트를 하기 전에도 그냥 충격요법으로 그냥 다이어트를 했구나. 네. 근데 그게 30kg를 넘게 뺀 거예요, 혼자. 37kg 와. 뺐던 거 37kg. 그때 이제 아 나도 하면은 뺄 수 있구나라는 걸 혼자 터득했어가지고 웨이트 혼자 할 때도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항상 가지면서 혼자 막 찾아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 한 30kg를 9개월 전에 다 빼놓고 네. 거기서부터 9개월 동안 컨디셔닝을 하려고 그런 거였구나. 맞아요. 대단하네요, 진짜. 프로 선수들도 힘든 건데요. 그다음 그 다음이 언제죠? 22년도에 사직서 내고 처음 나갔던 대회가 22년도 7월 3일에 NPCA 창원이라고 PCA 리그 내추럴 대회가 있어요. 이때가 22년도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4주 뒤에 NPC 대구. 그때 몸무게가 이때는 몇 킬로 정도? 이때가 7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제 몸무게 한 5kg 올랐네. 네네네. 4년이니까 네네네. 4년이니까 충분히 뭐 가능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네, 퀄리파이어. 작년 퀄리파이어 올해 또 이제 대회 또 나가셨고. 네. 아, 대회는 4년 차인 거네요, 그래서. 네네. 와, 대년 4년 차에 1,000만 원. 저는 한 번도 상금을 못 받아봤거든요. 벨트도 벨트도 못 받아봤어요. 없어요. 네, 벨트도. 솔직히 저는 그래서 1,000만 원 따는 게 더 좋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게 아니라서. 내추럴데이를 어쨌든 지금 4년째 뛰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수준이 높아져갖고 요즘에 몸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페이크 네티가 막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 대회에 나오는 페이크 네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완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만 생각하면은 페이크 내추럴 정도는 제가 이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거든요. 쓰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분들 그쵸. 또는 그로 인해서 의혹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밉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그 당일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으면은 난 내추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추럴 선수면은 약국에서 약 사 먹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선수로서 좀 기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추럴 선수로서. 네네네. 방금 말씀해줬지만 도핑 테스트에 걸린 선수들이 항상 변명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감기약을 먹은 거다. 감기약에 있는 에페드린도
뭐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인데 한두 달 전이나 이럴 때는 감기가 걸려도 잘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도 먹지 않는데 인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제까지도 내추럴, 또 다이어트 약은 또 내추럴, 뭐 통장 호르몬은 내추럴 이런 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제 밈으로 공룡 유전자라고 맞아요. 좀 언급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피해를 받는 게 맞아요. 더 심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어린 친구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질타 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네. 이 말씀을 해주셨네. 공룡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리 말해버렸어요. 네. 공룡 유전 자체라는 기보다는 공룡 유전자는 밈에 대해서. 그냥 재밌는 밈 중에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에 그만큼 어린 친구들이 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왔었고 옛날처럼 부모님 분들이 연필만 잡게 강요하는 세대가 아니라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사회의 흐름에 따른 결과라 생각하고요. 저는 시합장을 직접 가보고 옆에 서봤던 선수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불가능한 몸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인데 그렇게 몸을 만들었다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저도 컨텐츠를 하면서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공룡 유전자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재미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냥 의심만 하고 저게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지금 한국인들은 주라기 시대에 살고 있냐 백악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 하면서 막 맹목적인 이제 비난만 하는데 실제로 저도 봤잖아요. 가능한 몸들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분야나 타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사람들이 있고 또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예술가가 되신 분들 맞아요. 많고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감사하게도 그걸 주셔서 거잖아요. 그걸 잘 발휘한 거거든요. 그거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맞는데 소수의 페이크 네티즌 때문에 이런 어린 친구까지 다 안 믿어버리는 문화가 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재영 씨는 내추럴 보디빌딩을 좀 지향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7월 7일에 열렸던 몬스터짐 리저널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꼈던 게 관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많아졌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선수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는 길을 지지해 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런 영향도 되게 중요를 하잖아요. 근데 내추럴로서 그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확고해졌던 게 내가 굳이 쓰면서까지 해야 하나 네, 이런 마음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올림피아가 가장 큰 대회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동경을 하는데 내추럴 대회도 내가 내추럴로 운동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저렇게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팬 문화도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재영 씨가 빨리 프로 땄으면 좋겠는 게 이 얼굴도 잘생기고 스타성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SNS도 좀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좀 하시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더 많아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전체적으로 내추럴 선수들한테 예전에 이제 재영 씨가 올림피아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쇼미걸을 쓸 생각도 있다라고 저는 이때 예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 생각을 변함은 이제 없으신 건가요? 살아가다 보면 세용지만하고 10년 뒤에 제가 어떤 생각할지 저도 잘 모르겠고 아, 그쵸. 뭔가 선수로서 그렇게 케미컬까지 쓰면서 운동에 몰두하게 되면은 어. 이때까지도 도와줬던 분들한테 못 베풀었던 거를 더 계속 못할까 봐. 네, 못 베풀 것 같아서 그런 과제들을 먼저 다 수행하고 났을 때 여유가 있다면 뭐 생각은 할 텐데 내추럴 시장의 빛을 몬스터진도 봤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네, 마음이 없는 쪽으로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선수로서의 욕심이 워낙에 큰 네, 거다 네, 보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프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자기 프로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계시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얼마큼 스타성이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갑자기 또 떠올랐던 게 아버지께 3년 안에 프로카드 따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IFBB NPC 리그만 출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BOB 그 대회에 나가고 나서부터 다른 단체에 있던 선수분들이 막 축하해 주시고 연락도 오시고 이게 내가 받아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감사한 말들 들으니까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딱 하나의 목표만 네. 두고 달렸던 게 아닌가. 네.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딱 IFB 프로라는 거에 너무 꽂혀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뭐 어린 친구들이 1, 2년 안에 딴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IFB 프로가 된 다음에 물론 이제 내추럴 프로쇼가 생겨서 새로운 이제 뭐 무대가 생기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프로를 따는 순간 이제 경쟁이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잊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른 단체에도 이게 계속 도전을 하고 SNS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를 계속 알리는 과정이 있는 다음에 IFB 프로를 따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솔직히 저희가 모르는 IFB 프로도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 프로들도. 지금 재영 씨가 이제 내년까지 정말 많은 좀 이런 활동들을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으시지 말고 제발 뭐 하는지 일상 공개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축하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내추럴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의 최재형으로서의 목표나 선수로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11월 달에 열리는 몬스터짐 프로퀄리파이어 안 나갈 계획인 게 항상 제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시합 준비를 할 때 주변을 좀 소홀하게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변을 봐준 게 지금 제 아내인 지영이인데 이번에 이제 지영이가 2년 만에 대회를 준비를 오랜만에 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지영이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뭘 하든지 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영이가 오랜만에 대회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제가 제 욕심에 퀄리파이어를 다시 도전하기에는 뭔가 이제 언행 불일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대회는 일단 뒷전으로 하고 서포터로 네, 하기로 마음을 올해는 일단 서포터로 내년은 네. 다시 서포트 받는 걸로. 아, 진짜 재영 씨 보면은 사람이 요즘에 보기 힘든 참 착실하고 건실한 청년 같아요. 볼 때마다 내가 약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난 너무 악한 게 많이 들어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볼 때마다 기분이 많이 좋아져. 저희 이제 총총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추럴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대다수가 청렴펠팩하게 진짜 약물 없이 시합 뛰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크 레티가 앞으로도 나올 텐데 그런 거 어떻게 응원만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SNS에 활동 안 하면서 좀 눈팅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비난의 강도가 너무 심해요. 네. 내추럴 시장을 진짜 좋게 바라보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좀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의심이 들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네,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난 말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조롱을 넘어선 이제 비난이 돼버리니까 저도 보면서 정말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원인은 그런 페이크 네티들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의혹을 생겨서 다른 사람까지 의심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속이지는 않아요. 저는 사이코패스 같거든요. 그런 소시오패스 같거든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운동 정말 내추럴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분들이 계속 내추럴 대회를 나가고 증명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럼 이 사람 내추럴이 맞구나 이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시면 되는 질문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최재형에게 2등이란 최재형의 홍진호란 은메달은 저한테 또 다른 스승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되게 멋있게 또 포장을 잘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밸런스 게임이에요. 평생 2등만 하면서 매년 상금 받기 1등하고 풀었다고 매년 벌금 내기. 그러니까 계속 뭐 할 때마다 주차 딱지 뜯기고 이게 뭐가 끊기는 거야 계속 막. 이게 벌금이 균등하다면 벌금이 어쨌든 자본시장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는 벌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IFBB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네. 진짜 마지막 하나 더 네. 할게요. 이거는 진짜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도 재영 씨 좋아하고 재영 씨도 저 약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형제도 엄청 좋아해요. 재영 씨를. 맞아요. 또 재영 씨도 형제를 좀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면 우영재로 살기, 총총으로 살기. 와 제가 없다고 길 막고 있을게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나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말했어? 진짜 못 들었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최정 선수님 같이 상원에서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혼식도 꼭 참석하도록. 네. 청원에서 하잖아요. 네. 녹화하셨죠? 언제라고 했죠? 10월 6일. 10월 대회 직전인데 와이프 너무 축하드리고 네. 와이프분 대회도 잘 도와드리길 창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